안녕하세요, 노동훈입니다. 오늘은 미는 권력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의 대명사로 알려진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1cm만 늘었더라도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부터 미가 어떻게 권력이 되는지 함께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화정 말기에 로마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의 삼두정치 이후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현재 프랑스 지방에 정벌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연전연승 끝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상당한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로마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가 세력이 커지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을 직감하고 카이사르에게 로마로 복귀할 때 군단을 해체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주사위가 던져졌다. 주사위가 던져졌다라는 말은 원로원과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급해진 원로원에서는 폼페이우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카이사르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현재의 발칸반도, 그리스, 마케도니아 쪽으로 옮겨져서 전쟁을 하게 되었었고 카이사르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패한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쫓아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 내부의 상황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12세 사후 당시 18살이었던 클레오파트라 7세와 10살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0세는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집트를 공동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근친혼을 통해서 다른 피가 섞이는 것을 막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기 3년간 클레오파트라가 국정을 다스렸지만 이후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성장함에 따라 그를 추종하는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생겼습니다. 마침 이 시기에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바닥에 까는 양탄자 같은 곳에 자신의 몸을 숨기고 카이사르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52세, 클레오파트라는 21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읽을 정도로 다양한 언어에 능통할 정도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여성이었습니다. 52세의 영웅은 21살의 아름다운 여성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자라는 말을 남기면서 로마 원로에서 살해가 되었었고 카이사르 이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냉정하게 고민하고 안토니우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김으로써 클레오파트라는 독사에게 몸을 맡기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유사한 사례는 동양에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삼국지를 봤었는데 삼국지 시작되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한말 십상시들이 권력을 잡고 전쟁을 일삼아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황제였던 영제는 하후궁과 관계를 맺고 황자 협을 낳게 됩니다. 하후궁의 오라버니 하진은 소와 돼지를 낳던 백정이었으나 누이의 미모가 도움이 되어 대장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 영제가 승하하게 되자 대장군 하진은 십상시의 우두머리였던 건석을 살해합니다. 나머지 십상시들도 모두 척결할 것을 주장하지만 하진은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원소가 하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전국에 흩어진 군웅에게 십상시들을 처단하라는 경고를 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절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조조는 형리를 시켜 십상시의 목을 베면 끝날 것을 이라는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서량 자사 동탁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낙양에 왔고 경주사사 정원도 여포와 함께 낙양으로 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십상시는 하태우에 매달려 자신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십상시는 하태우의 친서를 받아 대장군 하진을 입고하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선 하진의 입고를 말렸지만 대장군 하진은 두려울 것이 없다면서 호위병사 500명과 함께 입고를 했습니다. 궁궐의 문을 지키던 황가는 대장군 혼자만 들어오라는 명을 전하고 하진 혼자 궁궐에 입고를 합니다. 이후 수십 개의 칼이 날아들어 하진의 몸은 고깃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뒤늦게 호위병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닥치는 대로 사륙을 일삼아 2000명이 살해되었습니다. 장락궁의 피바람으로 황제의 아니고 위험해진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황제를 모시고 궐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동탁을 만나게 되고 동탁과 함께 다시 궁궐로 들어오게 됩니다. 조정의 권한은 동탁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동탁도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을 전행했습니다. 이를 참지 못한 조조가 사도 왕륜에게 칠성도라는 검을 빌려서 동탁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이후 사도 왕륜은 초선이라는 미녀를 이용해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아넣게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움은 권력이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원소를 무찌른 조조는 남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신의 생일에 동작대를 만들어 생일 축하 파티를 열면서
조조는 시를 짓습니다. 강동을 취해서 이교를 나의 첩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시를 만들었습니다. 조조의 칼끝이 오나라를 향하고 있을 무렵 유비의 책사의 제갈공명은 손유 동맹을 만들어 조조의 남침을 대비하려 했습니다. 강동에선 전쟁이냐 화치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갈공명은 주유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강동에 있는 작은 것 2가지만 맞추면 조조는 전쟁을 물러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동의 이교, 즉 대교, 소교를 조조의 첩으로 바치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유는 격노합니다. 대교는 손책의 아내요, 소교는 주유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인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습니다. 개원리치로 유명한 당나라 현종, 황제 초기에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군역을 개편했습니다. 동돌궐, 토번, 거란 등의 국경지역을 확립을 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현종은 도교에 빠져서 나라의 부를 탕진하고 35세가 어린 며느리 양귀비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정치를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이로써 안록사의 난이 발생하고 당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남성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여성도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 진시황을 만든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시황의 어머니 선태홍은 노예라는 노비의 매력에 빠져 자녀를 낳게 되고 노예는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진시황 정의 즉위식 때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진시황은 군사를 출동시켜 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MBC 주말의 영화를 즐겨봤습니다. 소년 노동우는 로마의 휴일을 보고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국의 공주인 애는 유럽 순방 중 황실의 답답함을 피하고자 몰래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신기한 밤거리를 구경하다 지쳐서 벤치에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신문기자 존은 애인 공주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자신의 숙소로 데려옵니다. 잠에서 깬 공주는 낯선 풍경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신사답고 부드러운 매너의 조와 함께 로마의 곳곳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보낸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앵 공주는 다시 궁궐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날 떠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사랑의 눈빛을 나누고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앵 공주에게 어디가 가장 좋았냐고. 앵 공주는 로마라고 답을 하면 영화가 끝이 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렸던 저도 오드리 헵번을 보고 그 사람의 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풍기에서 치마가 올라가는 마릴린 monroe의 사진, 블루라곤의 브룩 실즈, 라붐의 소피 마르소, 천녀유운의 왕조현, 어렸던 저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피부과 성형외과가 인기과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의 욕구입니다. 17년 전부터 이런 일을 해온 테인월드 임태열 대표님을 모시고 테인월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테인월드의 임태열입니다.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이런 의미 있고 좋은 일을 17년 전부터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피부의 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앞에 놓여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한 20여 종 제품을 생산 개발 중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골드 뉴트리션 펌플렌징이라고 선회일 성분하고 검 추출물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디클렌징 기능으로 해서 모공 속에 있는 각질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성능이 좀 좋은 제품입니다. 고현정이 말했나요? 화장을 잘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골드 스네일 폼을 쓰게 되면 화장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 그렇죠.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지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화장하는 것보다 더 지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렌징 크림 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안할 때 쓰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죠.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정에는 이런 폼클렌징이 하나씩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성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블랙헤드, 피지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 골드 스네일 폼을 쓰면은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청정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풍성한 거품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을 깨끗하게 클렌징 되기 때문에 3가지 정도 기능으로 해서 영양도 주고 그리고 금속문으로 해서 생기 있고 깨끗한 피부로 바꿔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검 성분이라는 게 뭔가요? 검 추출물로 해서 피부에 노폐물을 뛰어난 효과로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네네. 골드 스네일 클렌징 폼으로 밤새 편안한 피부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테르시아에서 우리가 마린 콜라겐 영양크림입니다. 일반적인 영양크림 50ml면 100ml로 해서 착한 영양입니다. 그 5가지 해조 추출물 콤플렉스로 만든 칙칙한 피부와 피부에 생기를 부여할 수 있는 주름개선 영양크림입니다.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여기다 콜라겐이 들어있습니다. 피부 재생 효과까지 콜라겐 100ml 대용량 영양크림입니다.
피부에 좋은 해조 성분, 아미노산, 콜라겐까지 들어있으니까 이 제품을 바르시면은 피부의 탄력, 피부 톤 다 좋아지겠네요. 중요한 것은 주름 개선 그리고 또 탄력과 피부에 건강한 가꾸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테인월드 테르시아 제품은 면세품에서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다. 최근 이제 중화권에서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품 주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홈페이지 구매를 가능하고요. 네이버라든가 네. 온라인에서도 주문 가능합니다. 테인월드 테르시아 제품을 이용해서 탄력 있는 피부, 주름 없는 피부, 밝은 피부 여러분 함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테르시아 제품을 믿고 주시면 됩니다. 테르시아 제품은 제가 품질 보증합니다. 노동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